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례나 사연을 접하게 되면 엄청나게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또 무기력감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 얼굴도 그냥 맛이 갔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정신병 환자를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결코 우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스스로 각자가 그 정신병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해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철군 같은 경우에도 철군은 자기가 그 무슨 조정에서 벗어나서 자기 살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철군이 제대로 자기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1차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철군의 가족이에요. 철군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족은 철군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냥 찌질이 구석에 그냥 있어 라는 거 외에는 기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실제로 더욱더 확실한 정신병자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걸 도덕적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약의 효과에 의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정신병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그래 그냥 병 들었으니까 약 먹어서 안 되면 가두어 버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신 분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여야 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가족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도와준다라는 말이 약 먹어 그래서 약 중독자 돼 그게 맞습니다.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을 믿기보다는 약과 의사를 믿는 마음 스스로 약과 의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내 마음을 그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투사를 하는 거죠. 약은 제대로 맞는 병에 있을 때 그 약이 도움이 되지 무작정 도움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지 병에 대해서 뭔지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의사가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의사한테 내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조주빈은 정상인가요? 예. 그럴 때 당신이 말하는 정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 또 가져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13일 대구 남구에서 10년 넘게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온 은둔자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60대인 두 자매의 은둔 생활은 평소 먹거리를 챙기던 친언니가 한 복지원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고 해당 지역의 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두 자매를 설득해 병원 진료와 치료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내부를 10명이 동원되어 청소했는데 방 안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6톤이 넘었고 오물은 물론 심지어 쥐, 바퀴벌레까지 득실거렸다고 하네요. 남구 희망 복지지원단 측은 이들 자매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병원은 이 자매에 대하여 10여 년 전부터 함께 살며 마음의 병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로 질환을 주고받으며 병을 키우는
공유정신병이라고 진단했다 합니다. 박사님, 공유정신병 이게 뭔가요? 댓글에는 공유정신병이라니 우울증 있는 사람끼리 살면 안 좋구나 라는 반응도 보이고요. 이 기사를 보고 괜히 우울증을 호소하는 가족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일이 늘어날까봐 걱정이네요. 이 두 자매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신과 입원이 되지 않아서 긴급하게 다른 관련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처럼 아직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나오진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저라면 저런 공간에서는 잠시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두 자매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박사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망자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많은 것, 특히 유럽,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많은 거는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네, 사실 이거는 심리학자가 항상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겼다든지 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발작적으로 무시무시한 봉쇄 전략을 썼어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도시에서, 마치 이건 중국에서 봉쇄 전략을 쓸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무지막지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이동의 자유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나라에서 갑자기 전쟁도 아닌데 도시 전체의 통행을 금지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봉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느끼는 것보다 갑작스럽게 10배, 20배, 마치 전기 충격기로 팍 되는 정도의 충격으로 왔을 때 사망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보세요.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 대구 남구에서 10년 넘게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온 언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공유정신병이 아니라 10년 넘게 쓰레기에 담았다면 이 두 자매는 아마 거의 조현병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근데 두 사람 다 조현병 상황으로 지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공유정신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그냥 갖다 붙인 걸 뿐이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이 다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는 5, 60대인 두 자매가 언둔 생활을 했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나머지 사람들과의 이 사회적인 이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사실 물건을 무조건 쓰레기 같은 이런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모으는, 이걸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영어로 하는데, 사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특성은 자폐 성향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폐 성향,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할 때 조현병 증세보다는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5, 60대인 두 자매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아마 부모나 이분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사회 극빈자 상태로 지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 10년 동안 살았다라는 말은 이분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분이 5, 60대면 10년이면 40대, 50대 10년을 보냈으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분들 개인적으로
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렇게 지내면 나라도 미칠 것 같아요. 나라도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당히 여리고 참 착하세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평소 먹거리들을 챙기던 친언니가 한 복지원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는데, 두 자매 말고 친언니가 있었던 말일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먹거리를 챙겼다는 말일까요? 이거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상황 자체에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한 달 동안 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소가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두 자매를 설득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를 이끌어냈대. 이 대체 뭔 말이에요? 두 자매를 설득했대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 내부를 10명이 동원돼 청소를 했대요. 그러면 이 청소를 먼저 했을까요? 병원 진료와 치료를 한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는 걸 병원 진료와 치료의 한 부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 행위는 분명히 이 두 자매가 집에서 진짜 허둥비에 빌고 거의 언둔형 자폐증이든 또는 조현병이든, 그런데 조현병 증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고 정신과에서 만일 진단을 했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치료를 하죠? 약 드세요 하는데 무슨 치료를 이끌어내요? 그래 놓고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신과 입원이 되지 않아 긴급하게 다른 관련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이게 무슨 치료를 이끌어내요? 진료와 병원 진료와 치료를 이끌어내요. 그런데 이게 기사를 넣은 거는 왜 나왔을까요? 네, 복지원 이 무슨 통합 사례 관리 이거 언론을 통해서 홍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놀라운 언론을 통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기사처럼 아직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네. 그동안 10년 동안 그냥 방치됐던 두 사람을 그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인들의 통합 사례 관리의 성공 케이스로 지금 언론에 제보해서 널리 세상에 알려준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럼 당한 건가요? 뭘 당해? 아니 위안부 할머니를 사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인간들도 있다는데, 지역사회에서 정신병 환자로 또는 자폐로 사는 분들을 사용해가지고 또 복지 돈 타먹는데 그게 되는군요. 네, 두 자매는 지금 병원에서 너무 두렵고 힘들겠네요. 그래도 새끼 밥 챙겨주고 병원에서 그래도 그런데 과연 병원이 깨끗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걱정되네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요양병원에 그 사람들이 돼지우리처럼 지내는 그 상황이나 이분이 지집에서 그래도 편하게 지내는 거, 지저분한 거는 비슷한데 바퀴벌레 지 있는 거는 병원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던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병원에 가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 주니까 먹거리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서 크게 그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 당연한 듯이 세상에 나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히키코모리랑 비슷한 건가요? 히키코모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히키코모리로 있을 때는 밥 챙겨주는 부모라도 있고 누구라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또 웃죠. 쓰레기가 치워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에 쓰레기가 치워지면 엄청나게 본인들이 그걸 치워지는 걸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치우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없을 때 치워지면 본인이 낯선 환경에 온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럼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스러워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쓰레기를 못 치우는 거는 본인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물건에 애착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물건을 계속 모으는 게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이나 애정 이런 걸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살고 싶을 때 이런 사람들이 허딩 비헤이블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모으는 이걸 중독이라기보다는 허딩 비헤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자기가 이해를 하면 저장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말로는. 근데 그걸 정신과적인 정세로 봐서 이제 강박증이라고 집어넣는데 네, 이 자매를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라기보다 정신과 환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자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렇겠냐? 아까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교류가 차단됐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기사 사연에 음식 먹거리를 챙기던 친언니, 평소 먹거리를 친언니가 만일 이 두 자매가 아닌 제3의 또 언니라면 그 친언니조차도 이 자매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아마 복지관이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10년 전에 이 두 자매가 바깥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있을 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다면 이 상태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럼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시킨다라고 하면 당장 의사는 조현병이라고 진단해가 약도 써야 하는데 그럼 평생 정신과 병원에서 약 먹는 상황이 되니까 치료라는 이름으로 약 중독, 정신병 약 중독자로 만드니까 그게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가족이 이 쓰레기집에 그 자매를 버렸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자기 가족인 경우에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두 자매를 공유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진짜 이 자매가 지난 10년을 어떤 마음으로 가졌고 스스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냥 병명 딱 붙이면 그래 너는 공유 정신병 약 먹어 땡 이게 치료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10년간 서로 둘이서만큼은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네, 둘이서만큼 의지를 한다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네 아니면 내가 죽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기생하거나 서로를 숙주로 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분들께는 저장강박증이 왜 있었는지, 저장강박증 행동을 왜 했는지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 5, 60대, 50대 분은 몰라도 60대 분들은 이미 자기 생활을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5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경우 심리 상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거의 미친 듯이 오는 이야기를 다 받아주고 어떤 행동을 다 해도 받아주고 하니까 저는 단순히 저 상담만으로 그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직면하고 더 자기를 진짜 전적으로 또 지지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치매 걸린 상황에서 조금 나아지는 이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생활을 하고 나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담자도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부모들은 그 내담자를 이해를 조금도 못 해주려고 하는데 뭐 저한테 상담했을 때는 그분이 어떤 미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런 분들이 특성은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했는데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들 철군 상담 받을 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담을 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나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